대통령 공약을 그렇게 내거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야당 후보자, 여당 후보자 뭐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차별성이 없는 공약이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게 입법이 잘 안 되는 거죠. 입법이.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중앙 집권적인 우리나라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다가 좀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뭐 국회에서 입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늘 이제 뭐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정말 시키지 못하는 공약이 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이제 지방 시도지사들 이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러면 아예 개헌안에 개헌할 때 이 지방자치안에 대해서 좀 집어넣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헌안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뭐 이렇게 활발하게 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수년 전부터 시도지사라든가 뭐 그게 뭐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쪽에서부터는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이번 대선 때 또 이제 각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때 얘기를 할 때도 과연 이것이 또 그냥 어렵것 하는 공약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 지방분권이라든가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예 이제 헌법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에 넣어놓게 되면은 상위법이 당연히 법률은 그에 맞춰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안 하니까 아예 헌법 상위법이 헌법에다가 지방분권을 딱 이렇게 명시해 두면은 근데 법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뭐 이 방법이 자기들한테는 지방에서 권력을 가져가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논의에서 일단 시작되었던 거라는 기본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지방분권 개헌을 이제 준비하다 이걸 개헌안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단순히 지방에 권력만 두는 뭐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어떤 부분은 읽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 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2018년 1월 보고서 형태로 내놓은 개헌안 보면은 뭐 헌법 4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죠. 지적당하고 이런 부분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되는데 이제 이런 뭐 4조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또 뭐 이런 거 외에도 현재 이제 지방분권 개헌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26일 여수에서 열린 제2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제2국무회의라는 것은 시도지사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이제 장관들이 같이 회의하는 건데 제2국무회의는 그거 외에 이제 시도지사들,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 형태로 격상이 되면은 시도지사들과 만나는 것을 이제 국무회의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그 위상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또 한 말한 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이때 뭐 박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지방재정이 뭐 서울, 경기도, 뭐 인천, 이게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많은 이전 쪽은 재정 자립도가 아마 80% 넘습니다. 90%, 서울은 90% 육박할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울산광역시 정도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지방은 50%안 된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뭐 지방세를 받은 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국고 보조를 받지 않고는 지방에서 제대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겠다.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분권을 하자 하는 얘기도 뭐 분권을 하면은 지방 자치조세권이라든가 자치 뭐 재정권을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좀 많이 부과해서 자기들 좀 재정을 넉넉하게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뭐 지방 국가로 만들고 아주 뭐 강력한 뭐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있죠. 연방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는 통일 방안이 북한이 주장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개헌안을 보면은 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는 등 우리나라를 연방국가 형태로 만들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방분권을 하자는 세력들의 속내가 과연 뭘까요? 과연 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제가 다른 강의하시는 분 뭐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니까 당장 지방분권 지금 뭐 시도지사들이라든가 곳곳에서 뭐 서명 받으면서 지방분권하면 좋습니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지방분권하면은 이건 연방제 가는 거예요. 안 먹힙니다. 가요. 단순히 뭐 어떤 뭐 근거도 없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바로 그걸 얘기하면은 오히려 역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그들의 속내도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개헌안 내용이랑 이 개헌안이 이대로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건지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뭐 시도지사 협의회 쪽 사이트 가면은 1000만인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좀 법 위반이 아닌지 이 적법한 행위인지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방분권 개념을 간단히 보겠는데 지방분권이 뭘까요? 쉽습니다.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개념이 지방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이 딱 집중되는 것을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87년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면서 지금 지방 자치단체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자치장을 이제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고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가 뭔가 결국은 조금 더 강력한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조금 더 권한을 좀 더 주자는 얘기죠. 중앙정부의 권한을 좀 더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지방분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지금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 규정이 어떻길래
왜 지금 권한을 더 달라고 하는지 한번 현재 헌법의 이제 지방자치제 규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상에는 헌법 규정에는 헌법 제 117조와 118조 지방자치제에서는 딱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이 있고 나머지는 다 법률로 유보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이 지방자치권에 대한 것을 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관한 사무에서는 고유한 사무처리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 재산 관리, 지방재산 관리권하고 지방재정권을 가지고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상에 조례를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조례를 위반되면 안 되죠. 조례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해서 지금 현재 법률로 정하는 것은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력자치는 뭐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뭐 자치구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는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18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이 뭐 직선으로 할 거냐, 간선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걸 다 이제 법률로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다 법률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나왔던 논의는 지방자치법을 좀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의 권한을 좀 더 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헌법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정도의 권한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법률에다가 이제 위임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얘기가 되는 게 그러면 조례로 어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뭐 형벌 규정이죠. 이걸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입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를 보면은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규정. 그러니까 조례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을 하면은 조례에서 이제 주민의 권리를 제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현행 헌법 아니 지금 나온 헌법 개정안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럼 새롭게 지금 헌법 개정 특위 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얼마나 그러면 뭐 지방 정부의 권한을 좀 확대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일단 헌법 1조부터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가장 중요한 헌법 1조부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고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인 거죠. 지방분권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분권 국가라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선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개헌안 보면은 이제 자치권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자치권을 가진다. 자치권을 가진데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지방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권이고 이거는 뭐 계속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요. 그다음 보면은 지방정부의 종류가 나오는데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정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종전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뭐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일단은 두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만 존재를 하는데 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정한다라고 라는 이 규정은 뭐냐 하면은
일단 그 제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자치구로 통폐합해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뭐 축소하거나 확장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은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현행 이제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시를 통합하거나 군을 통합하거나 자치구로 통합하는 그런 형태일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지 그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하지를 말라라는 이제 그런 조항이고요. 그 보충성의 원칙 이 부분은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이 얘기는 일단은 이게 뭐 기초 지방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기초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기초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강력 지방 정부 그리고 강력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거는 중앙 정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보충성 원칙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규모 이제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그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의미고요. 보충성 원칙이란 거는. 그리고 이제 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 이제 입법권에 대한 문제, 요거 간략히 그냥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현재는 이제 국회만 가지죠. 지방 정부는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만 가지는데 여기서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입법권 배분에서 나오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권의 가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규정을 못했는데 법률로 만들면은 지방 정부가 만드는 지방법도 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리고 벌칙 규정까지 마음대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을 격상하시면요. 그런 이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어떤 권리 제한 의무부가 하려면 상위법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상당히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 네. 이건 뭐, 그것만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입법권 배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행정권 배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제, 여기도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제 강화하자는 얘기에서 중앙정부의 사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에 위임해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수행하라.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지방정부 사무는 이제 당의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고유한 자치 사무 할 수 있고 그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는 위임 사무로 할 수 있다 해서 하는데 하여튼 행정권 배분에서는 국가가 할 것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다 원칙적으로 다 위임해라.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자치조세권하고 자치재정권. 여기서는 뭐 딴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얘기해서 나오지만은 이 부분이요.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 및 종류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면은 지방에서 마음대로 지방세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좀 부실한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헌법에 있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좀 부과하기가 힘든데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일단 이제 지방 정부가 입법하는 게 법률로 위상이 격상되고 그리고 아예 여기 자치조세권에 가면은 지방 정부가 법률로 자기들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방세로 또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중과세나 중복과세가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좀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조직권인데요. 자치조직권은 이것도 뒤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이거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정부의 자치법률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방 조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치법률로 주민총회를 입법기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이거는 뭐 결국 뭐 여기 얘기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이 누굽니까? 자치단체장이죠. 자치단체장이 지금 1인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1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뭐 1인 독임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명이 같이 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합의제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지방 법률로 자유롭게 정해라. 라고 해서 다양한 조직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원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상원, 하원으로 나눠지면은 상원, 당연히 지방 분권화가 되게 되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띠고, 하원은 국민 대표성을 띠는 것을 양원제 도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제일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중앙 정치권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공권력이. 오히려 뭐 주민과 가까운 자치경찰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헌안을 보셨는데요. 뭐 개헌안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지방분권 개헌안 보시면 지방분권 국가이면 선언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등 영방국가 형태를 좀 취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앞 소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주사파가 아니죠. 그리고 뭐 자경화된 자성향 단체도 아닙니다. 지금 뭐 청와대 정부 여당뿐만 아니고 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 모두 주사파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들의 숨은 의도가 뭐 이제 모두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뭐 지방분권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일반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가지는 거예요. 뭐 연방제 통일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금 뭐 1000만인 서명운동 벌이고 있고 우리 동네 시도지사 뭐 동사무소에서 이거 찬성하고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반론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오히려 이렇게 쉽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 등이 지방분권에 찬성한 이유가 뭔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여기 이제 지방분권 개헌 국민 행복의 시작입니다라고 광고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이트 자료실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지방 4대 협의체가 2015년에 공동 발주해서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연구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내용을 살짝
뭐 제가 보긴 봤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꼼꼼히 보지는 못했고요. 내용 보면은 이것이 이제 현재 나온 조금 다르긴 달라요. 좀 다르긴 다른데 현재 나온 지방분권 개헌안의 토대가 된 것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이 왜 개헌을 원하느냐? 일단 지방분권이 되면은 자치단체장들 권한이 늘어나죠. 그리고 지방의 위상도 이렇게 커집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해준다고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 필요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방세를 이제 조례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려고 하면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이제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제정을 못 하고요. 그리고 뭐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과세를 다른 법률로 규정한 것도 금지하고 있어서 뭐 주요 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로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과거에는 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정치권이 자꾸 입법을 미루니까 그러다가 이제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 규정을 상위법의 헌법에 두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입법을 더 이상 못 미루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치권 강화의 입법을 해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개헌을 조항을 넣어서 개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막 계속 뭐 홍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여수선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6대4로 해주겠다. 딱 이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하는 거죠. 이거 지방분권 개헌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제 찬성하는 거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지방분권 개헌하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지방재정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어차피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개헌안에 특별히 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하겠다, 6대4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거든요. 결국 그는 법률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와 국세의 그 조세권 비율, 중앙과 지방은 조세권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은 법률로 해야 되는 건데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논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헌을 이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개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개헌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방재정난 타개하는 부분은 중앙과 지방의 조세권 비율 조정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입법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개헌하지 않더라도요. 예,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방향이 뭔가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속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이제 작년 10월 26일 여수선언 있고 그 다음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안이라고 해서 보도자료 형태로 배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분권 로드맵이라고 딱 치시면 여기 인터넷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딱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딱 보시면은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으로 5개 핵심 전략 쓰고 마지막에 추진 기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목표 보시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지방분권을 정도를 연방제로 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정부의 목표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연방제로 가겠는데 지금 지방분권을 하는 거는 연방제의 한 중간 단계. 그리고 동창력은 결국 연방제다라는 하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진 기반 보시면 지방분권형 개원 지원. 그래서 결국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국가, 실제 연방제 국가를 만들려는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핵심 전략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네 번째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이 내용이 이제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여기 아까 행정안전부 로드맵 사이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 직접 참여 확대로 주권 재민 구현, 읍면동의 주민자치 플랫폼화, 마을 단위 자생적 자치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이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보면 자치단체 종류가 아까 서두 설명한 강력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자치구까지죠. 시군, 자치구로 넘어 읍면동까지 지방자치를 이제 실현하자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위까지. 지금 여기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자는 거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거는 제가 장신대 김철원 교수님 칼럼을 좀 참고했습니다. 일단 그분이 먼저 이제 제시하신 의견이신데, 요 앞에 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방분권 개헌 이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읍면동 단위까지 동네 지방정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개헌이 되면은 강력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만 있으니까 경기도 정부, 대구시 정부, 이런 게, 대구광역시 정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시군 자치구로 가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정부 이런 게 생기겠죠. 자치구까지 생기니까 도봉구 정부, 관악구 정부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읍면동 단위까지 기초자치 주민자치를 강화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읍면동에도 비슷한 게 생기겠죠.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정부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 동네 정부들이 각기 이제 우리 자치조례 제정하겠다. 그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을 주장하고 나오면은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정부가 생기면 서로 이제 결국 그 자치정부가 생기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 만들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 어떻게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지역 사회 위주.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해체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게 쪼개지다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장신대 김철원 교수가 이제 얘기하신 부분인데 칼럼에서 이 지방분권형 개헌은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가 사용했던 소비에트를 건설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말을 해요. 혁명 전에 이제 요거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거에서 혁명 전에 풀뿌리 평의회부터 시작해서 상부의 지역 평의회를 조직하는데 평의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공산당 이념을 지지하는 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일단 이런 평의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사실상 혁명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안정부의 로드맵에서 읍면동 단위의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좌파 세력들이 뭐 한 거 보면은 각종 마을 공동체, 각종 조합,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뭐 마을 공동체 만들고.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랑 상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보면은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마을 모델 발굴을 지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하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좌파 세력들이 만들었던 그 다양한 뭐 마을 공동체 그런 형태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서 이제 이 이제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보면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 만들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그 수단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자치조직부터 자경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경화 시켜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저는 이번 작년 탄핵 사태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자경화, 여기저기가 자경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부터 자경화를 시켜가지고 전체를 대한민국 정책을 자경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지방자치 이 로드맵에 보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일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이제 지방분권 개헌에서 찬성하고 있는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걸 모를까요? 아니면 정부는 이런 뭐 청와대나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일부는 알고 있을 것이고 일부는 잘 모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냥 지방분권 개헌하자면서 서명해달라 그러겠죠. 안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구글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제목으로 만든 자료를 찾았는데 이 각주를 보니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2017년 1월 25일. 이거는 이제 헌개특위가 2017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초창기에 얘기했던 거예요. 가서 뭐 그런 시민 간담회 자리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이 자료를 들고 가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예요.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여기 보면 뭐 어느 이제 출처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내용 중에 이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항목에서 6. 통일 한국의 미래 대비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딱 보면은 지방분권 개헌하는 거하고 남북한 통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근데 우리 뭐 지금 이제 그 연관성을 찾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에요. 내용 좀 빡빡이 적어놨는데 뭐 해요? 근데 읽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제 얘기를 할게요. 남한과 북한이 70년 넘게 매우 이질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생활 문제 해결 방식을 달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며 하나의 획일적인 정치 질서로는 통일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고 현재의 지방자치 시스템으로는 북한 사회와의 동질성 회복 및 통합은 매우 곤란하다.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권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국가구조의 도입과 지역 문제를 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열린 지방정치 체제로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정치 단위가 남한과 북한에 각각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뭐 통일한국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논의해야겠지만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미리 마련해 두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꼼꼼히 읽어봤는데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통일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앞에 나온 말이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이제 남북한 간에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질성, 동질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국가를 쪼개놓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국가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형태로 그게 왜 편할까? 라고 생각했죠. 와, 왜 편할까? 근데 또 어떤 말을 또 해놨냐면은 대한민국을 독자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고 정치적 결과에 대해 위험을 분담하는 여러 개의 지방 정부 이런 말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독자적인 중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로 주민 투표로 모든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결과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거예요. 지금 뭐 예전에 우리 통일 방안 중에 우리나라 뭐 남북 연합이라든가 낮은 단계 연방제 보면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이제 연합을 하거나 하나로 이제 연방을 이루는 건데 국가로서 이걸 이제 지방 정부로 쪼개 놓으면은 이 조그만 소규모 단위 각 지방 정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서도 어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뭐 시 이런 쪽에서 야 우리 뭐 북한의 어떤 하나의 지역 아니면 거기도 만약에 지방 정부 형태가 된다면 지방 정부랑 우리 저기랑 상호 교류하면서 우리 같이 연합하고 싶어, 연방하고 싶어, 통합하고 싶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걸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걸 해석하면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규모로 그러면 어떤 조그만 지방 정부끼리 통합을 하나씩 이루어가서 점점 상급 단계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하기 쉽다라는 그런 견해에서 이 연방제를 택하면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견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자신 있을 때 흡수통일을 생각할 때는 뭐 딱 어떻게 체제 대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당연히 흡수통일해 가지고 우리는 체제 싸움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이런 연합이든 연방제든 뭐 그 두려울 게 없는데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이 작용화된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 형태의 통일 자체가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이 부분을 보면은 기존의 북한이 내세우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하나의 국가 간의 통합이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이 지방을 쪼개 놓으니까 지방 정부 간의 통합을부터 하자. 그러니까 아래 단계부터 하자라는 논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쩌면 보면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통일 방안이라고 북한이 원하는 라는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거 자기들이 연구해서 제출한 이 자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 협의회 쪽에서도 여기에 관여하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지방분권 개헌이 통일 뭐 연합 통일 방안 연합이든 통합이든 연방이든 이런 통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별도의 목차를 하나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는 의도가 뭔가? 지금 정부 여당에 일단 뭐 대선 후보 때 공약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모든 이제 후보들이 비슷한 대동소이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그 당시만 해도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개헌에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크게 개헌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딱 지방의회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 계속 지금 서명 받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방분권 좋은 거다. 지방분권 해야지 지방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지방분권 개헌하면 반대. 개헌 반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표를 못 얻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아, 지방분권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표 못 얻겠죠. 그럼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지방분권 개헌안의 문제점이라든가 개헌안의 문제점이 보이지만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대놓고.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야, 이거 적폐다.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꽃놀이 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개헌안도 자기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갖고 있고, 지방선거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말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그때 뭐 개헌 투표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면은 지방선거도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고 개헌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아니 꽃놀이표로 이용하는 거죠. 같이 이제 동시에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일단 뭐 연방제 통일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는 지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이 지방분권 개헌을 했을 때 뭐 이제 중앙 집권 지방분권, 지방분권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뭐 좋은 지방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렇게 딱 구별해서 봤을 때 중앙집권의 장점, 단점, 지방분권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지방분권, 뭐 교육감들 이것도 지방분권이거든요.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분권인데 뭐 교육감들 따라가지고 이제 교육감 권한이 막강하게 하니까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 쪽에서는 뭐 많이 자치권이 많이 부담되고 있거든요. 교육부 얘기 안 듣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개헌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단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잘못 이제 적용된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자치조세권이 이제 악용되면은 아까 자치조세권 하면은 지방 정부가 지방세 자기들이 그냥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이게 악용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건데, 근데 지방분권 실현되면 좀 말대로 오히려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부족한 쪽에서는 결국 국고 보조로 살고 있는데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면은 더 약해지죠. 지방세 비율은. 그러면 결국 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 정부에서는 지방세를 새로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가지고 새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뭐 어떻게 보면 법인세, 소득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국세를 지방세로 중복과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아 이거 뭐 세금이 자꾸 부담이 늘어나면 못 살겠다. 또 이거 주민들도 자기 뭐 세 부담이 커지면 못 살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고 다른 지방 세 부담이 적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결국 그 지방은 오히려 지방 재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고 그걸 막으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사 가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야 지금까지 너 여기 우리 지방에서 번 거 좀 많이 내놓고 가 떠나려면
이런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죠. 완전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니 뭐 그런 거 부과해서 그 기업이 못 떠나게 하든지 그래도 떠나려면은 너희들이가 지금까지 번 거 따져가지고 내놓고 가라고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런 이제 악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 입법권은 이제 각마다 이제 지방 정부가 들어서고 각각의 이제 자치 입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면 이 조례가 아니고 이제 법률인 거예요. 법률이다 보니까 논란 여지가 있는 법률들이 보다 쉽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법 등등 이런 게 쉽게 제정될 수 있는 물론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법이겠죠. 그 지역에만. 근데 이게 이제 법률로 제정되면 이 조례가 아니고 법률로 제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뭐 동성애 차별금지를 만약 뭐 어떻게 문제를 했을 때 그거를 직접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동성애에 차별하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입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조례를 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조례로 만약에 차별금지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조례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네, 그 다음에요. 이 자치조직권에 대해서는 이 자치조직권 이제 제도화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입법 제한 사항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뭐 지방 정부의 집행 기관을 독임제로 할 것인지 합의제 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 전문가를 영입해서 행정 업무를 맡기는 지배인형을 택할 것인지. 그래서 이 지방 정부의 집행 기관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방의회 의원 선출 과정에 정당을 관여시킬 것인가. 뭐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뭐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통합이나 분리 여부, 뭐 이걸 자치법률로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래서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이게 과연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지방정부와 북한의 한 지역과 통합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자치법률, 자치조직권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치법률로 집행기관의 형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간섭받지 않고 통합지방정부 구성하는 게 용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자치조직권이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조직만 갖출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임의로 만드는 거죠. 그냥 어떤 지가 있을 때 통합정부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지금 우리 뭐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형태에서는. 그리고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좌파 시민단체를 지방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뭐 애국 시민들을 억압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뭐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꼭 지방정부 조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은 하죠. 제 생각은 네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여기 이제 자치경찰제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경찰제가 따로 있고 뭐 강력, 뭐 국가경찰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좀 하자는 건데 이 공권력이라는 게 주민과 친근해야 하긴 하지만 유착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과연 이제 지역 토 세력들과 거리두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로 그 선마을 그 주민 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거 좀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피해자 여교사가 그 낙도에 있는 경찰이 아니라 배를 타고 나와서 그 경찰을 가난하는 목포지서까지 찾아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선마을 공동체와 경찰은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성폭력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보복당할 거라고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 토세력과 유착이 발생하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방 경찰청장은 선거 나오니까 선거에 나올 때 선거 비용도 필요하고 또 선거 운동을 하는 지지 세력도 필요하니까 지방 토세력과 유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기가 당선되면은 보답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또 재선 3선이 가능하다 하면은 다음에 또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유착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패의 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지방검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행 제도에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임지로 옮깁니다. 평검사는.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 뭐 지방검찰청장이 아니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인사명령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물어보니까 이게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관계. 예전에 특히 이제 판사들보다는 검사들이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오래 있으면은 그 지역 유지들하고 이렇게 유착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제. 네, 지금 그렇게 할까요? 제가 좀 오늘 강의가 길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이제 마지막 것만 남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 했으면 하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개헌안 1000만인 서명 운동이 법 위반인지 요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실태를 보면은 일단 제가 이제 본 거는 거기 사이트에서 서명 받습니다. 1000만인 서명이라 가지고 사이트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눌러보니까 이름하고 이게 돈까지만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딱 누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냥 서명 완료된 것처럼. 다 찬성 서명만 받고 있는 거죠. 반대 서명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각 어떤 지자체에서는 동마다 이렇게 할당량을 공무원들이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통장들 동원해서 호별 방문하면서 서명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들으니까 오늘 원양 온천역 그 지하철역인데 맞나? 그쪽 앞에서 보니까 그 역관장에서 서명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서명 운동의 실태는 이제 이런 형태 웹상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광장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 민원실에요? 그게 동사무소예요? 구청이에요? 네. 아,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법률 위반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 국민투표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국민투표법 이렇게 보면 정의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슨 정의냐면은 국민투표 운동에 관한 정의예요. 요거부터 봐야 돼. 국민투표 운동이라면은 국민투표의 대상에 되는 상황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 그 2항 가면은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찬성하게 하고 있죠. 이 명백하게 국민투표 운동인 겁니다. 여기 법 25조 국민투표법에서 말하는 이거는 명백한 국민투표 운동이에요. 그 다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아직 국민투표 공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국민투표 안도 개헌안도 안 나왔는데 국민투표 공고일이 안 나왔죠. 근데 나오기 전인데 지금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찬성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찬성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 개헌안이 나와서 투표할 때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겠죠.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일단 지금 2항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통장 얘기가 나와서 했었어요. 통장, 통반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임되지 않고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통장들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 이거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금 아까 구청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1항은 제가 빼놨는데 여기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운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당원이. 그러니까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정당원이 못 되거든요. 그 지금 구청에서 만약 공무원들이 그걸 받으면은 그것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한 거라서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별 방문 금지. 근데 지금 분명히 호별 방문 금지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할 수 없다. 호별 방문하고 있으니까 이거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조 서면 날인 운동 금지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목적으로 서명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데
받고 있어요. 이 시도지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26조, 28조, 뭐 41조, 42조 다 위반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뭐 28조, 뭐 여기 41조, 42조 포함되고요. 그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이하 벌금 처하는 거고, 여기 사전운동죄, 사전운동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이하 벌금이 처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발해야 되냐, 고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고발 의무가를 보면은 우리가 직접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직원 이 사람들은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다가 고발 의뢰를 하면은 선관위원회 위원장들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 여기인데다가 민원을 넣어서 고발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면은 고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고발 해달라 했는데 고발 안 하면은 뭐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당연히 이 법을 모르고 이러는 건지 지금 국민투표법 위반이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들을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하고 뭐 그렇지만은 뭐 공무원들이 이걸 받으면 조금 있을 거예요. 뭐 자기들이 다시 공무원 재임용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이 지방분권 개헌안이 이제 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게 또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 숨은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방분권 개헌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분권이 뭐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